토요일 저녁 6시 남편이 거실로 나왔다. 등산복 차림이었다. 갈색 바람막이에 야간 손전등까지 챙긴 남편 모습은 영락없는 등산객이었다. 친구들이랑 야간 등산 간다. 늦으니까 산 근처에서 자고 올게. 남편이 말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고개를 돌렸다. 야간 등산? 갑자기? 응, 친구들이 오늘 가자고 해서. 날씨도 좋잖아. 남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알았어. 남편은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나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 평소 남편이라면 등산 가기 하루 이틀 전부터 얘기했을 텐데 오늘은 갑자기였다. 게다가 등산복 차림치곤 너무 깔끔했다. 향수 냄새도 났다. 등산 갈 때 향수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냥 넘어갔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다. 남편을 믿고 싶었다. 다녀올게.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응하고 대답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집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물걸레를 잡았다. TV도 틀었다. 하지만 화면 속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꾸만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깔끔한 등산복, 향수 냄새, 갑작스러운 외출. 뭐 설마.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한 의심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시간이 흘렀다. 저녁 8시, 9시, 10시. 남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평소 남편이라면 산에서라도 연락 한 번쯤 했을 텐데.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다. 연락이 없네.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졌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나는 생각을 멈췄다. 하지만 직감은 점점 강해졌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그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평소 남편이라면 산에서라도 연락 한 번쯤 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혹시 나는 친구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왜? 우리 남편이랑 오늘 등산 갔다던데 형부도 같이 갔어? 응, 그렇다고 하던데. 왜? 친구 부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부한테 연락 와? 아니, 나도 연락 없어. 산에서 자고 온다고 했잖아. 그렇구나. 전화를 끊었다. 평소 같았다면 이 정도에서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향수 냄새, 깔끔한 차림, 갑작스러운 외출. 모든 게 수상했다. 나는 거실을 서성였다.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등산하기 좋은 날씨였다. 정말 등산 갔을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남편이 자주 들르던 번화가 주차장. 회식 후에도 친구 만나고 올 때도 그 주차장에 차를 세웠었다. 혹시 거기. 나는 외투를 걸쳤다. 핸드백을 들었다. 차 키를 집어들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집을 나서는 게 이상했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차에 시동을 걸었다. 번화가까지는 20분 정도 걸렸다. 밤늦은 시간이라 도로는 한산했다.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손에 땀이 났다. 아무것도 아니길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했다. 뭔가 있다고. 뭔가 숨기고 있다고.
번화가에 도착했다. 주차장 입구가 보였다. 나는 천천히 차를 몰았다. 1층, 2층, 3층. 차들이 빼곡했다. 설마 여기 있을까? 그런데 3층 구석에서 익숙한 차량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의 차였다. 역시 나는 차에서 내렸다. 남편의 차 앞에 섰다. 번호판을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남편의 차였다. 등산 간다더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이 떨렸다. 등산을 간 게 아니었다. 거짓말이었다.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걸까?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주차장 3층? 차들 사이로 네온 사인이 보였다. 화려한 불빛들, 간판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있었다. 나이트클럽 간판이었다. 설마. 나는 그쪽을 바라봤다. 분홍색과 보라색 불빛이 번갈아 깜빡였다.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쿵쿵거리는 베이스 소리. 여기. 믿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나이트에 55살 남편이. 하지만 차는 여기 있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사실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화가 났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두려웠다.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보게 될까? 나는 주차장을 나와 나이트 입구 쪽으로 걸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입구 앞에 섰다. 경비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복도가 나왔다. 조명이 낮게 깔려 있었다. 음악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쿵쿵쿵.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쳤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카운터가 보였다. 그때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사모님? 돌아보니 주임이었다. 동네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주임님, 사모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주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혹시 우리 남편 여기 있어요? 주임의 얼굴이 굳었다. 저기. 대답을 망설였다. 그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남편이 여기 있다는 것을. 나는 다시 물었다. 있죠? 네, VIP룸 쪽에. 주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주임이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나는 그 뒤를 따랐다. 복도가 길었다. 양옆으로 룸들이 늘어서 있었다.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다.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노래소리도 섞여 나왔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저기, 주임님.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사모님. 우리 남편이 혼자 있어요? 주임이 걸음을 멈췄다. 뒤돌아보며 말했다. 그게 친구분들이랑 계세요. 그럼.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듣고 싶지 않았다. 주임이 말했다. 사모님 들어가시기 전에 마음 단단히 드세요. 네. 복도 끝에 도착했다. VIP라고 쓰인 표지판이 보였다. 주임이 한 룸 앞에 섰다. 여기에요. 나는 문을 바라봤다. 두꺼운 나무 문이었다. 안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웃음소리도 들렸다. 남자들의 목소리, 여자들의 목소리. 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다시 들이마셨다. 문을 열기 직전 돌아서 나갈 수도 있었던 찰나 나는 결정했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제가 열게요. 네. 주임이 뒤로 물러섰다. 나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다. 떨리는 손,
떨리는 마음. 이 문을 열면 무엇을 보게 될까? 남편은 어떤 모습일까? 옆에 누가 있을까?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다. 거짓말을 한 이유를 알아야 했다. 나는 손잡이를 꽉 잡았다. 천천히 돌렸다. 찰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문을 밀었다. 천천히. 조금씩. 틈이 벌어졌다. 불빛이 새어나왔다. 화려한 조명. 음악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웃음소리도. 그리고 나는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루만이 한눈에 들어왔다. 상석에 앉은 남편, 양옆 소파의 친구들, 그리고 그들 옆의 여자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문이 활짝 열렸다. 화려한 조명이 눈을 찔렀다. 보라색, 분홍색 불빛이 번갈아 깜빡였다. 음악이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의 시선이 루만을 훑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상석에 앉은 남편이었다. 내 남편이 저기 앉아 있다. 내 동공이 커지는 걸 느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눈이 마주쳤다. 떨리는 눈동자. 입이 벌어졌다 다물어졌다. 말이 나오지 않는 듯했다. 나의 시선이 옆으로 움직였다. 양옆 소파에 남편의 친구들이 앉아 있었다. 3명. 모두 아는 얼굴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 여자들이 앉아 있었다.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들. 친구들 팔에 손을 올리고 웃으며 술잔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남편은 혼자 앉아 있었다. 형수님? 친구 중 한 명이 얼어붙은 표정으로 말했다. 다른 친구들도 당황했다. 여자들도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술잔을 내려놓고 팔에서 손을 떼었다. 루만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음악만 덩그러니 흘러나왔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도 나를 바라봤다. 시선이 마주친 채 멈췄다. 남편의 입술이 떨렸다. 뭐라고 말하려는 듯했다. 변명을 하려는 걸까? 사과를 하려는 걸까?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남편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여보, 화장 안 하고 와도 이렇게 예쁘네.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역시 내 여보야. 얘들아, 우리 와이프 봐라. 이렇게 예쁜 사람이 내 여보야. 친구들이 어색하게 웃었다. 아, 네, 형수님 예쁘시죠. 여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다. 어서 들어와서 앉아, 여보. 상석 옆자리를 탁탁 쳤다. 여기 앉아. 우리 같이 있자. 분위기를 바꾸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다. 나는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남편의 말이 귓속으로 들어왔지만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다. 화장 안 하고 와도 예쁘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은 여전히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떨리고 있었다. 불안해하고 있었다. 주임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모님 앉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룸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 옆 빈자리로 걸어갔다. 친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여자들도 숨을 죽였다. 나는 남편 옆에 앉았다. 소파가 푹신했다. 하지만 몸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를 봤다. 술병들이 놓여 있었다. 안주 접시들도. 남편의 잔은 반쯤 차 있었다. 나는 그 잔을 집어들었다. 남편이 깜짝 놀랐다. 나는 잔을 단숨에 비웠다. 목구멍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참았다.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사모님, 오늘 우리가 형님을 억지로 데려왔어요. 내가 차갑게 대답했다. 억지로요? 다른 친구가 거들었다. 네, 형님은 안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졸라서. 나는 친구들을 둘러봤다. 모두 미안한 표정이었다. 옆에 앉은 여자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다. 남편이 다시 말했다. 여보, 나 진짜 안 온다고 했어. 근데 얘들이 꼭 오라고 해서. 내가 말했다. 그래서 등산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다. 말하면 안 보내줄 것 같아서. 미안해. 주임이 옆에서 음료를 권했다. 내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다. 1시간만 같이 있다가요. 남편이 눈을 크게 떴다. 친구들도 놀란 표정이었다. 1시간만 여기 같이 앉아 있다가 나갈게요. 남편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폭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용했다.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다. 1시간이 흘렀다. 아니, 정확히는 50분쯤. 나는 남편 옆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풀렸다. 여자들과의 스킨십은 자제했다. 그냥 술만 마시고 이야기만 나눴다. 회사 이야기, 경제 이야기, 시시한 농담들. 나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가끔 남편이 건네는 안주를 받아 먹고 음료를 마셨다. 그게 전부였다. 남편은 계속 나의 눈치를 봤다. 화가 났는지 괜찮은지 알 수가 없었다. 표정이 없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남편은 불안했다.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 폭풍이 몰아칠까? 아니면 냉전이 시작될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봤다. 자정이 넘었다. 이제 갈까요? 내가 말을 꺼냈다. 남편이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들도 일어섰다. 형수님,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엔 이러지 마세요. 내가 차갑게 말했다. 친구들이 연신 고개를 숙였다. 나와 남편은 룸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 나왔다. 주임이 입구에서 인사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주차장으로 향했다. 남편이 뒤따라왔다. 둘 다 말이 없었다. 침묵만이 흘렀다. 주차장에 도착했다. 남편의 차 앞에 섰다. 같이 탈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전 제 차로 갈게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내 차로 걸어갔다. 남편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미안했다. 후회됐다. 차에 시동을 걸었다. 먼저 출발하는 나의 차가 보였다. 남편도 차를 출발시켰다. 집까지 20분.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신호등에 멈췄다. 앞에 나의 차가 보였다.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었다. 집으로 가는 길.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집에 도착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나의 차도 옆에 멈췄다. 둘 다 차에서 내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여전히 침묵이었다. 집 앞에 도착해 내가 현관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도 따라 들어갔다. 거실 불을 켰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남편은 서 있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조심스럽게 불렀다. 내가 고개를 들었다. 앉으라는 말에 남편이 맞은편에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음번엔 나도 나이트 한번 가볼까요? 남편이 눈을 크게 떴다. 당신이 아는 주임한테 가야겠죠? 룸도 당신이 잡아줘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농담이냐고 물었지만 나의 표정은 진지했다. 남편이 황급히 사과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내가 뭐가 잘못됐냐고 물었다. 거짓말한 것과 나이트 간 것이라고 답했다. 나는 혼자 앉아 있었잖냐고 말했다. 그래도 거기 간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한숨을 쉬었다. 사실 나도 거짓말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 옆자리가 비어 있는 걸 보고 조금 안심했다고 했다. 친구들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구나 싶었다고.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정말이냐고 물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했다. 앞으론 절대 안 가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다른 제안을 했다. 나이트 말고 차라리 해외여행이나 가요.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남편의 얼굴이 밝아졌다. 어디 가고 싶냐고 물었다. 내가 남편더러 정해보라고 했다. 일본이나 태국은 어떻냐고 제안했다. 내가 둘 다 좋다고 답했다.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 여행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나도 옆으로 다가앉았다. 둘이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위기가 오히려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었다.